AP 심리학, 영어로는 AP Psychology, 기말고사 벼락치기. 자, 9챕터부터 15챕터까지. 자, 일단 모티베이션의 4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 Activating, Directive, 그 다음에 Sustained Behavior, Different Strengths인데 Different Strengths는 그냥 스킵하고 Activating과 Directive, Behavior, Sustained Behavior 이 3가지를 메인으로 외우면 되고 그래서 행동을 더 energize하게 해주고 direct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sustained behavior 이 3가지 요인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motivation을 여러 의미로 설명이 가능한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건 satisfaction of needs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니? 이런 needs 이런 뭔가 결여되어 있는 거 결핍에 대한 욕구 정도로 이제 해석하면 되는데 이게 쉽게 한국말로 풀이하면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런 motivation이 생긴다는 거 그렇다는 거고 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물이 부족할 때 이제 목마르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 혹은 사회적인 보살핌이 부족할 때 난 관심을 받고 싶다 난 관종기가 이제 생긴다 이런 게 이제 satisfaction of needs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매슬로우의 이제 need hierarchy라면 그러니까 다 영어로 외우자 시험 영어로 보니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게 physiological 그러니까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들 food, water, warmth, oxygen, sleep 이 5가지를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안정과 관련된 거 security, protection, freedom from threat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의식 주 safety가 주고 psychologically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생리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safety needs 그 다음에 이제 belonging and love가 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acceptance과 friendship 뭐 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사랑 이런 것도 아마 여기 포함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존중감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 good self-opinion 혹은 이제 accomplishment 혹은 reputation 정도가 있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safety needs와 그 다음에 belonging and love가 있고 esteem과 이제 이런 대부분 이제 이 단계에서 끝난다고 하지만 간혹 이제 self-actualization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아실현.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단계이다. 뭐지? 갑자기 프린터는 왜 켜지고 도덕성 자아실현 그래. 그 다음에 와 덥다. 그 다음에 이제 need, drive와 behavior 그 다음에 이제 drive reduc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냥 NDB 쉽게 얘기해서 NDB인데 need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need 우리가 필요한 것 예를 들어 이제 그 oxygen 혹은 이제 food 혹은 water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drive가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느낀 파생적인 것 예를 들어 이제 oxygen이 need라면 suffocation 그러니까 질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drive가 될 거고 behavior 행동 이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런 drive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숨을 쉬는 거겠지. 뭐 아니면 물이 부족해서 이제
thirst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drinking 혹은 이제 food의 이제 부족으로 인한 hunger, 그리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eating 정도를 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이제 외워야 되는 게 optimal level of arousal 이 뭘까? arousal 이거 국어 사전 arousal 각성 내가 이걸 해도 의미가 있나? optimal level of arousal 각성 내가 이제 얼마나 arousal을 갖고 있느냐에 따른 그런 그래프이다. 어느 정도 오를 때는 performance가 훌륭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가면 이제 anxiety 미쳤나봐. 내가 anxiety 까먹었어. 난 뭐 하는 놈일까? 그래. 이제 각성 정도가 어느 정도 오를 때는 이제 행동이 아주 훌륭하게 이제 어떤 반응이나 아니면 행동을 보일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performance 레벨을 보여주는 arousal. 근데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불안감을 느끼게 돼서 이제 이게 각성 정도가 떨어진다는 거지. 뭔 소리야 이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이거를 이제 이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optimal arousal, 맞나? optimal level of arousal 이라고 하고, 사람마다 이 그래프에 약간 조금씩 다르다고 하고, arousal이 이제 각성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drive,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NDB에서 이제 이 drive, 뭔가 이 결핍으로 인한 그런 파생되는 그런 안 좋은 행위를 줄이기 위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psychological tension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reud's pleasure principle, 이거는 나한테 이제 pleasure, 즉 기쁨을 주는, 즐기나 뭔가 이익을 주는 쪽의 행동을 하고, 그냥 반대로 pleasure 빼앗는 쪽은 피하고 싶어하는 것. 예를 들자면 내가 기쁨을 준 친구와는 놀고 싶어하는 거고, 기쁨을 없애는 거는 피하고 싶어하는 거. 어쩌면 당연한 거긴 한데, need theory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도 설명 가능하다. 뭐 내가 배가 부른데 내가 진짜 배 터져 죽을 것 같은데 디저트맨 남겨둔다, 이런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배가 불러도 이 디저트를 먹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그 디저트를 먹는다. 그럼 돼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는 뭐가 내가 부족해서 먹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냥 기쁘기 때문에 먹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 이건 한국어로도 인센티브라는 표현 많이 쓰니까 팁 같은 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유발시켜주는 것. reinforcement도 여기 포함되고, 아니면 뭐 token economy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motivation, 행동을 하는 이제 motivation은 뭐야 이게? intrinsic과 extrinsic motivation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내가 이제 내부적인 이제 드라이브에 대한 충족,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독서를 할 때 책을 읽으면서 즐겁다라는 거는 내가 책을 읽을 때 재밌고 이게 뭔가 내가 아는 상식이 추가된다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 그래서 읽는 거다. 그럼 이제 intrinsic motivatio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이제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뭐 사탕 같은 거, 책 한 권 읽으면 사탕 줄게, 이런 건 이제 extrinsic motivation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나온다. 어떤 아이들이 있고 펜이 있다. 그럴 때 이때 애들이 펜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즐겁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전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intrinsic에 해당되는 거고, 반대 이거는 뭐 사탕을 주는 건 이제 잘 그리면 사탕을 줄게, 이거는 extrinsic이 되는 거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사탕 안 줘. 어이씨, 여기 사탕 안 줘. 그러면
둘 다 인트린식도 익스트린식도 둘 다 그림을 그리는 걸 멈춘다. 왜일까? 후자는 당연하겠지. 애초에 동기부여가 이제 뭐 동기부여가 애초에 익스트린식이면 동기부여가 이제 사탕인가 사탕 안 주니까 안 그리는 거고. 근데 인트린식은 왜일까? 그거를 over firstification effect라고 부른다. 이제 이걸 self determination theory나 아니면 self perception theory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나는 원래 좋아서 그냥 그린 건데 사탕에서 그냥 한 건데 이게 없어지니까 약간 나의 motivation이 처음에는 그냥 독서에 대한 독서 아니 그림 그린 거에 대한 즐거움에서 사탕 쪽으로 같이 갔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그냥 그림 그리기 행복했는데 사탕을 주기 시작하니까 점점 사탕의 이 동기부여가 사탕으로 수정됐기 때문에 사탕을 안 줄 때 갑자기 그만두게 된 것이다 라는 거다. 거짓말. 그래. 하기 싫다. 몇 분 지났다. 10분 지났구나. 10분 지났는데 하기가 싫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지. 자, biological mechanisms that motivated feeding이다. 내가 음식을 먹는 행위의 경우는 이제 식물학으로 설명을 가능하다. 내가 생투가 싫어서 고급 생물학을 안 듣고 탈주했더니만 여기서 생물학이 또 나오네. 역시 이 심리학 문과 과목일 텐데 분명. 인생. 자, 하여튼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면 그것은 이제 글루코스로 분해되어서 필요한 데 이제 분포가 되겠지. 당연한 거지만.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분비됐을 때는 인슐린이 분비된다. 인슐린. 이제 팬크리아스 이자에서 있는 인슐린은 우리 이제 피부란다. 혈액에 있는 글루코스 레벨을 조절해준다. 그래서 적당한 곳에다 이제 글루코스를 이제 글루카곤 형태로 저장하게 된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글루코즈가 나중에 떨어지면 거기서 뽑아 쓰고 그러는데 나중에 만약에 if 가정해서 글루코즈와 글루카곤 둘 다 부족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렐린이라는 공복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부족하면 그렐린이 분비가 되어서 몸을 이제 강제로 활성화시키는데 이제 그 그렐린은 글루카곤이나 글루코스처럼 이런 원래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비상 에너지, 비상 동력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는데 이제 비상 동력도 많이 쓰면 좆되듯이 메스꺼움이 느껴지고 그러면 이제 배고파라는 감정이 느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반대로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다. 이거 렙틴을 강제로 주입하면 다이어트가 성공하지 않을까? 하여튼 그 다음에 뇌에는 하이포살라무스가 있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식사하는 거랑 관련이 되어 있다. 어떤 환자 중에서 이제 종양, 즉 튜머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이포살라무스에 종양이 있었으니까 비만이 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살았나? 하여튼 signal from the stomach 경우에는 rumble.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이제 스토매치에서 이런 상황에서 배고플 때 그렐린을 한창 소모할 때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rumble, 즉 꼬르륵 소리가 된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culture, 융합. culture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같은 성분에도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표는 이제 나또와 치즈 둘 다 발효죠. 근데 이제 서양인은 문화상 치즈에 동양인 나또에서 좋아한다고 한다. 둘 다 맛있는데? 근데 우리 요즘은 동양인들도 치즈를 좋아하는 경우가 좀 더 많지 않나? 하여튼 또 이제 내가 이제 그 음식을 처음에 누구랑 먹었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내가 이제 음식을 내가 엄마랑 가족이랑 먹었을 때는 혹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먹은 음식, 뭐가 더 뭐 나중에는 이제 전자가 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다. 놀이공원의 음식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의 음식, 길거리 음식, 이 식당이나 아니 집밥보다 맛있진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만약에 진짜 여친이랑 먹으면 뭐든지 맛있겠지. 그러면 행복한 기억은 남겠지. 뭔가 당연한 얘기인데 왜 시험에 나오면 틀릴까? 여친이 없어서 그래, 이건 다. 자, 하여튼 트라우마, 아니면 만약에 내가 어떤 음식에 트라우마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걸 보기만 해도 속이 쓰리고 안 먹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우연찮은 계기로 뭔가 다른 문화권의 음식을 먹게 됐는데 그게 상당히 괴식이라서 이거는 사람이 먹을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나중에 그걸 진짜 제대로 된 요리를 해서 먹는 걸 보더라도 잘 안 먹게 될 거다. 예를 들어 내가 멘보샤 같은 면, 맞아, 난 멘보샤구나. 멘보샤를 이제 처음에 이제 그냥 동네 중국집에서 멘보샤랍시고 주는 게 진짜 마탱이 없어서 먹고 진짜 속쓰리고 이런 게 안 좋은 기억이 있었을 때 나중에 또 이제 진짜 좋은 식당에서 멘보샤를 먹어도 잘 안 먹게 된다 이런 거겠지. 그 다음에 이제 need to belong theory, 이게 뭐냐면 attachment 이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애착, 애정결핍, 애착. 그래. 그래. 뭔 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애착이 없고 외로울 때 이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거야. 뭔 소리야 이거. 이는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우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부족하니까 얻어야겠다고 생각하도록 우리가 진화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책 좀 봐야겠다. 책을 청소 좀 하고 살아야겠다. 하여튼 책 참고하기, 어느 글에 소속되어 있는 어쩌고 저쩌고. attachment motivation. 다음 이것은 정의는 이거 그냥 achievement motivation. 그냥 뭐 이게 achievement motivation이 이제 뭐 어떤 목표에 대한 이런 동기부여,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당히 도전적이면서도 스페시픽할 때 더 열심히 도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아예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더 열심히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전국 1등에서 만점을 받을 거야. 전국 1등을 할 거야. 라는 어려운 도전을 하지 않고 뭔가 적당히 이번 시험에서 적당히 평균을 넘기자. 혹은 이번 수능에서 적당히 좋은 점수를 받자. 내 천재 목표보다 한 10점을 좀만 더 올리자.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라는 것이다. 목말라. 하여튼 self-efficiency라는 개념인데 이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감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self-efficiency가 높으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 gratification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애매해. 뭐 약간 satisfaction과 비슷하다는데 약간 뭐 조금 다른. 이제 마시멜로 실험을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마시멜로 실험하면 뭐가 딱 떠오르냐면 이제 내가 뭐 5분 동안 지금 한 개 먹을 수 있잖아. 5분 참으면 2개 줄게. 뭐 이런 거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이 높은 거라고 한다. 하여튼 뭐 그래. 근데 마시멜로 실험은 뭐 조금 오류가 많다.
하여튼 뭐 great 이거는 뭔가 진짜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great 어쩌고인데 하여튼 뭐야 이건 그냥 문장으로 나왔겠구나. Great is an important factor for a person to achieve long-term goal. 하여튼 이게 있어야 성공을 한다고 한다. 어렵다. 분명히 이제 당연히 이거는 벼락치가 될 과목이 아닌데 나는 왜 공부를 안 했을까?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페이지가 40페이지 가까이 거의 3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에휴 몇 시까지 해야 되나? 새벽 3시까지는 해야 되나? 인생 에휴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 이모션으로 돌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feelings that involve physical responses, changes in thought and in actions, and personal evaluation 이라고 한다. 이제 feeling은 기분, 당연히 emotion은 감정. 그러니까 feelings involve response, change in thought and actions, and 어쩌고 그러니까 이거는 feeling과 emotion은 동의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emotion은 좀 더 큰 집합으로 보면 된다. emotion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이론이 총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3개는 그림까지 있으니까 그림도 함께 공부를 하자. 공부할 게 늘었네. 진짜. 일단 James Lange Theory가 있고 Cannon Bird Theory가 있고 그 다음에 뭔 소리야 이거? 독일어가 있어. Scattersinger Two-Factor Theory. 하여튼 첫 번째 James Lange Theory는 bodily response와 함께 자극이 오면 bodily response 그러니까 육체적인 반응으로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emotion이 일어나고 Cannon Bird Theory는 자극이 오면 brain process 그러니까 뇌에서 약간 한번 굴리고 그 다음에 이제 emotion과 bodily response가 일어난다. 혹은 이제 마지막 이거는 무슨 singer two-factor theory 이거는 자극이 오면 body response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emotion level을 통해서 emotion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대충 쉽게 얘기하면 제임스 렌지 theory는 자극, 뺨을 때렸으면 바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 이제 제임스 렌지 theory고 캐논 벌 theory는 뺨을 한 대 맞으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끼지라는 생각을 가진 다음에 뺨을 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맞아 이제 Scattersinger Two-Factor Theory는 그러니까 뺨을 맞으면 바로 뺨을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거지. 오케이. 어쩌고 그래. 그래서 그래. 어렵구만. 그래.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래. PPT에서는 곰을 표현해서 fear이란 감정을 표출했구나. 하여튼 눈을 통하건지 귀를 통하던지 하여튼 이런 시그널은 셀러미스에 들렸다가 셀러미스가 시상이었나? 시상 아마 그랬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코르텍스 뇌에서 이제 코르텍스 부위에 도착한다. 뇌도 중간고사 보니까 했었는데 다 까먹었네 젠장. 아유 건망증인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 하여튼 이모션과 관련된 게 아미달라로 이제 편도체로 간다. 근데 보면 이제 페이스트라는 것이 있을 거다. 하여튼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게 되면 바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prefrontal cortex, 그러니까 전두엽을 통하지 않고 바로 이제 아미그달라 편도로 가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화난 다음에, 화난 뒤에, 화내서 어떤 진짜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는 게, 그 이유는 프리프론탈 코텍스에서 이성적인 사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아미그달라를 통해서 표현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regulating emotion,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조커, 얘는 보면 분명히 웃을 상황이 아닌데도 계속 웃는 거, 이건 이제 병이지. 근데 이제 하여튼 이 웃음의 경우는 주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괜찮고, 많이 웃으면 일단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어서 우울한 기분이 안 들게 해주는 등 좋은 점이 있다. 이런 걸 humor and laughter이라고 한다. 우리는 후회하는 상황을 떠올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이제 thought suppression, 이게 이게 이제 PTSD 상황에서 후회한 PTSD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런 현상, 이게 대표적인 이제 트라우마, PTSD, rumination, humor, laughter, suppression, rumination. 그 다음에 이걸 대처하는 방법은 distraction 정도가 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울한 생각에서 아예 생각을 바꿔가지고 다른 생각을 떠올리는 것. 그래서 그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하는 현상이다. 오케이. effect of emotion. 얼굴 표정이 똑같더라도 몸이 포즈나 아니면 자세가 다르면 다른 감정이 느낀다라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웃고 있더라도 웃으면서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팔을 벌리고 있어요. 뭔가 얘는 진짜 기뻐서 누군가 맞이하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아니면 웃으면서 사람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면 이 새끼는 사이콘가, 아니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감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걸 contextual effect occurs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감정, 행동의 표정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걸까? 왜냐하면 우리도 저런 감정일 때 저런 표정을 짓고 저런 행동을 했다는 정보가 뇌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 이제 표현 방식이 다르기도 해서, 아니면 포커페이스 유지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걸 잘 파악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표정이나 사람 행동을 보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아예 사람 행동을 보고도 이 사람이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아예 못 느끼거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지적 장애인의 범죄에 포함이 된다. 물론 이제 지적 장애인은 당연히 IQ가 낮은 사람을 이제 좀 낮은 사람은 뭐 경계성 지능이나 혹은 이제 지적 장애인 뭐 이런 범죄에 포함이 되지만, 거기도 추가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래. 그래. 어렵다. Affect as information theory.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 어디니? 여기 있다. 이제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냥 그렇게 생각해봐. 무슨 어디서 출처가 나온 감정인지 몰라도 그냥 감정이 시킨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힘들어. Emotion strengthen our interpersonal relation. 이것도 guilt가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내가 내 친구를 아무 이유,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있어. A라고 하자. 내가 A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싶어도 그 guilt가 생기기 때문에, 즉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때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다. 아니면 이제 수치감, embarrassment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내가 이제 진짜 처음 본 사람이랑 뭐 방에 갇혔을 때 우린 이런 이제 embarrassment를 없애고 싶어서 아무 말이나 하면서, 부끄러움이라는 거지 이제 수치심이 아니라 부끄러움, 아무 말이나 하면서 친해지고 싶어 할 것이고, 또한 이 때문에 모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게 될 거다. 9챕터 끝. 개꿀. 다음 챕터는 10챕터죠. 하기가 너무 싫고요. 진짜 하기 싫다. 10챕터 왜 근데 12챕터가 나오지? 뭐지?
뭐지? 이상하다. 이게 스킵되면 안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페이지가 또 많고, 12챕터랑 11챕터가 삭제가 됐는데, 잠깐만. 큰일 났네. 어쩐지 짧더라니. 생각 중간 대비해서 짧더라니. 챕터 2개가 실종됐네. 큰일 났다. 일단 12를 하자. 일단 12챕터를 하고, 10챕터랑, 이시준, 어, 유세준, 이수연, 10챕터랑 11챕터가 있고, 그러면 10챕터가 이제 성별 아니면 이런 것들. 이거는 진짜 짧구나. 그래. 이거는 내가 그냥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다음은. 그러면 Health and Wellbeing이 11챕터네. 큰일 났네. 이것도 짧긴 한데. 내 인생이란 참. 12챕터로 넘어가서 그러면 Social Psychology로 넘어가면 Social Psychology와 Psychology는 비슷한 게 아닐까 하지만 다르다. 아니, Social Psychology와 Sociology는 달라. 그래, 달라. 어쩌라고. Snap Judgment, 순간적인 판단.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을 이제 스키마에 모으게 될 거다.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예, 솔직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소개팅을 나가거나 누구 만날 때 그 사람이 단정하게 뭔가 좀 꾸미고 오거나 적당히 단정하게 자신 자신을 뭔가 꾸몄다고 노력을 했다라는 이런 판단이 들 정도로 자기 자신을 꾸몄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이 사람은 좀 뭔가 성실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이 그냥 거의 팬티바랑 런닝셔츠만 입고 한 3일을 안 씻은 머리에 더벅머리에 엉덩이 벅벅 긁으면서 오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처음에 가지기가 어렵겠지.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잔뜩 꾸미고 가야 된다. 파우처럼 다니는 게 아니다. 의미가 있는 건가?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이제 판단할 때 비언어적인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언어 유해 이런 것들도 중요시하게 한다. 예, 아니 그리고 attribution이 뭐냐면 어떤 이제 happening 사건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 personal 이게 있고 situational이 있는데 전전 앞에 거는 이제 그 사람 자체에게서 이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고, 이 뒤에는 후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다. personal은 사람한테서 원인 찾는 거, 그 다음에 situational 이 행동에 대한 상황을 생각하는 거. 내가 지각을 했어. 나 늦었어. 어머나 세상에, 내가 늦었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날 보고 얘는 왜 지각을 했을까? 라는 걸 이 attribution이고, personal attribution이라면 그래, 저 새끼는 게으른 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늦은 거야. 이게 바로 personal attribution이고, 아니면 차가 막혔겠구나, 혹은 이제 사고가 났나, 아니면 뭐 무슨 사건이 있었나, 이게 situational attribution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permanent와 temporary가 있는데, 내가 이제 지각을 했다고 쳐. 지각을 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쟤는 내일도 그 다음에도 또 지각하겠지, 그런 놈이니까 이게 permanent. 혹은 아니면 이제 오늘만 그렇겠지,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었던 일이 있겠지, 이게 이제 temporary. 오케이. 내가 이제 그 외에도 내가 예를 들어 엄청난 어려운 확률을 뚫고 뭔가 엄청 행운을 얻었을 때 역시 나는 운이 좋아, 난 대단해, 이러면 이런 것도 아니고, 혹은 오늘 운이 좋았구나, 이 정도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쉽게 해서 약간 긍정적인 생각 혹은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건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controllable과 uncontrollable이 있는데,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아닌 문제인가. 예를 들어 내가
내가 이제 지각을 했다고 쳐. 그러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막혀서 학교를 못 왔어요. 이러면 uncontrollable. 내가 뭐 눈을 어떻게 조종하겠어. 신도하는데. 이러면 uncontrollable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 선생님이 그러면 우산을 주면 좀 1시간 정도 일찍 출발, 아니 몇 분 정도 일찍 출발 생각을 왜 안 했니? 이러면 controllable 되는 거지. 해서 이제 우리의 attribution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내 판단 때문에 달라지기도 한다. 내가 만약에 수학 시험을 망쳤어. 그러면 내가 수학을 못하는구나. 그럼 이게 permanent가 되는 거지. 내가 늘 못하는 거지. 난 바보야. 이건가? 아니면 아니야, 이번만 실수한 거야. 다음엔 잘 보자. 이게 temporary. 뭐 이런 것들. 힘들다. 그 다음에 just world 어디니? just world hypothesis가 있고, 내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양아치 짓거리 하고 다녔어.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다녔는데 강도를 만났어. 그러면 쟤는 천벌을 받았구나. 이런 게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인데 내가 양아치 짓거리를 한 거랑 내가 천벌을 받은 거랑은, 내가 강도를 당한 거랑은 연관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엮어서 생각하는 것, 이런 게 이제 just world hypothesis.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경우에 따라 이런 극단적인 얘기긴 했어. 성폭행 피해자 보고 진짜 고정관념에 살아가지고 왜 옷을 그냥 긴 바지 입고 왜 반바지를 입어서 하면서 막 불편함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just world hypothesis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 attribution 할 때 그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personal attribution을 하게 된다는 거다. 우리가 그렇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안 오고 있는데 누가 진짜 내 친구가 지각을 해. 친구가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애가 지각을 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모르게 되면 일단은 게으른 놈이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하지만 이제 지각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 이제 그냥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각을 할 때 이유를 막 찾아내는 거지. 뭐 알람이 안 울렸어요 라든지 하는 그런 이유를 찾아내는 거다. 그런 게 이제 situation attribution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만약 누가 과속 운전을 했어. 그래서 걸렸으면 당사자는 situation attribution을 발휘해서 자기가 과속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자기 변명을 하는데, 그걸 지나간 제3자가 보면 왜 저럴까, 개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린다는 거지. 그 다음에 actor and observer bias가 있다. 내가 이제 축구장에서 뛰고 있는데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핸들링을 했어. 근데 이제 그럼 자기가 핸들링을 한 입장에서는 이거는 고의성이 없는데 실수로 맞았는데 어떡하지? 고 이제 심판이라든지 제3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고의성이 좀 느껴지는데 이건 핸드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actor이랑 observer 사이에서 생기는 생각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거다. 힘들다. 그 다음을 배워야 될 건 stereotype이다. 네. 그래. stereotype. 고정관념인 거지,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 수학을 더 잘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스테레오타입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만약에 진짜 어떤 시험에서 남자 A와 여자 B가 있는데 A가 더 잘 보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닐 거고, 반대로 B가 더 잘 보게 된다면 저건 그냥 특별한 예외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닐 거다 라는 거다. 하지만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A가 이기면 오래 기억하지만 B가 기억하는 건 금방 예외지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방 까먹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가 이긴 케이스만 기억하기 때문에 이 편견, 이 스테레오타입이 더 강화가 된다는 거다. 이런 걸 뭐냐 하면 subtyping이라고 한다. 또한 이제 self-fulfilling prophecy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의 기대에 맞게 그 사람의 나뉘어 혹은 그 그룹이 행동하는 걸 의미한다. 이게 고정관념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고정관념의 영향으로 인해서 prejudice가 있고 편견이 있죠. 쉽게 말해서 어떤 편견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prejudice 정도가 되는 거고, 다음은 discrimination이 있다. 어떠한 이제 그룹의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룹의 사람들이 내게 안 좋게 대하고 뭐 그런 것이다. 뭔 소리야 잠깐만. 그룹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대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A 그룹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그룹의 멤버들에 대해서도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그래, 뭔 소리인지 알겠네. 그래, 인그룹과 아웃그룹 바이어스가 있고, 이것은 내가 속한 그룹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속하지 않은 그룹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약간 뭐 자기 그룹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내 그룹이 짱이고 나머지 그룹은 다 한심한 놈들이야 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학생 신분인데도 담배를 피고 있어. 그러면 일단 처음으로 우리가 누군지 모를 때는 저 양아치 새끼 이런 생각을 하겠지. 에휴 왜 저럴까 에휴. 그런데 자기가 아주 절친한 친구야. 진짜 막 평생을 같이 한 친구가 갑자기 담배를 피는 거 멀리서 봐. 그게 알고 보니 그 담배 피는 양아치인 줄 알았던 놈이 내 진짜 절친한 친구고, 나 이 친구를 너무 잘 알아. 이 친구 원래 그럴 놈이 아니란 걸 알아. 그러면 뭐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건가? 혹은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인그룹과 아웃그룹 바이어스가 되는 거고. 이제 옛날 이제 인종차별과 관련돼서 이런 거 시험이 있는데, 실험자가 이제 사람들한테서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낸 척하면 이게 위험하면 총을 쏘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아니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근데 사람들이 흑인일 때 더 총을 쏘는 시팅을 더 많이 취했다. 난 이건데, 이게 인종차별적인 생각이지. 당연히 흑인은 위험한 종족이다. 이런 인종차별적인 생각 때문에 일어난 경우고 그런 실험 결과인 거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modern prejudice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modern racism. 편견과 인종차별은 거의 맨날 붙어있지. 우리가 맨날 학교에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더 그렇긴 한데, 인종차별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마음 깊이는 우리가 의도치 않은 이런 서브 혹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런 차별하는 마음가짐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무의식 속에 있는 거니까 최대한 의식해서라도 차별을 하지 않으려는 형태를 보여야 한다. 그래. 그래. 애티튜드가 있다. 애티튜드에는 심플과 컴플렉스가 있는데, 심플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나의 태도가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컴플렉스는 너의 행동과 태도가 일관되지 않은 거지, 복잡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마셔. 그러면 분명히 나는 이제 알코올을 많이 먹으면 알코올 중독에 걸릴 수 있고 간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럼에도 계속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해도 계속하게 되는 거. 게임인데 그거. 게임 중독.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몸은 한참 게임을 하고 있고. 유튜브다. 이건 유튜브 중독이다. 우리가 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몸은 솔직하게 유튜브를 보고 있다. 이런 거. 졸리다. 하여튼 우리가 이건 좀 중요하다. 이건 좀 중요하다. 이게 시험에 나올진 모르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구만. Mere exposure effect,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것이다.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걸 반복하면 나에 대해서 호감이 생긴다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계속 알짱거리게 되면서 나를 좋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다. 아주 중요하지.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자주 마주치게 되면 그 사람도 나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 근데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이미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역효과 난다.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쟤가 자주 눈에 띄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랑, 저 새끼는 왜 자꾸 내 앞에서 알짱거리지? 라는 생각을 가진 거랑은 엄연히 다르다. 하여튼, 이게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데, 에펠탑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파리에 지었을 때는 저런 거지 같은 건축물을 왜 도대체 지었냐. 어디 만들다만 철조 이런 뭔가 철조 기둥 조각 같은 거를 왜 만든 거냐 하면서 엄청 욕했고, 몇몇 사람들은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 근데 파리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이 에펠탑 꼭대기에 있는 그런 거 정상에 있는 식당밖에 없는데 그런 데서 먹었다고 한다. 에펠탑 정상인가 아니면 에펠탑 아래인가 하여튼 에펠탑이 파리에서 유일하게 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에펠탑을 싫어했지만 지금은 에펠탑을 하도 보고 사니까 그거를 이제 자랑스러운 랜드마크로 여기게 된다.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PPL 같은 것도 자주 보이면 호감도가 생긴다라는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물론 노골적으로 보여주면 역효과 난다. 그렇지. 여기 말 좀 많이 했네. 너 PPL도 대놓고 하면 스토리와 전혀 무관하게 대놓고 하면 역효과가 난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가 PPL 과도하게 썼다가 실패작 취급을 받았죠. 어우야. 또 다른 예시로 어떤 여자와 남자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편지를 오랫동안 사귀다가 결국에 헤어졌는데 나중에 그 여자 그 편지 배달부와 사귀게 된 케이스도 있다. 어우야. 뺏겼네. 미쳤다. 하여튼 어, 컨디셔닝 아, 아직 안 끝났구나. 컨디셔닝 다음은 컨디셔닝이다. 사람은 이제 보상이나 처벌을 통해서 어떤 행동의 결과 예상이 될 거고 좋은 행동은 더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반대는 더 적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배운 이제 옛날에 했던 클래시컬 컨디션이나 어퍼런트 컨디셔닝 같은 것들 아니면 소셜 엑스포저 이런 게 있는데 사회적 관계로 인해서 어떤 행동이 좋은지 혹은 나쁜지를 배우고 그런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아기들은 엄마가 하는 이야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 그 다음 implicit과 explicit attribute가 있는데 그냥 뭐 무의식 중에 뭐 그런 것들이 implicit attribute고 반대로 explicit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행동. 대충 말해서 이제 explicit attribute는 대놓고 보여주는 그런 행동에 대한 태도이고 implicit은 어떤 행동에 대한 나의 무의식적인 반응 뭐 이런 것들이다. 만약에 이 볼링을 얘기해서 내가 예를 들어 볼링을 좋아한다고 떠들고 다니면 explicit attribute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 진짜 친구들이 그래 그럼 같이 볼링을 치자라고 했을 때 막상 거절하면 이거는 무의식 속에서 나온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implicit로 판단을 하기도 한다. 오케이. Cognitive Dissonance Theory 불협화 theory 이론. 이거는 나는 머릿속으로 게임을 많이 하면 안 좋다. 게임을 많이 하면 공부가 안 되고 성적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몸은 솔직하게 게임을 한다. 이러면 솔직히 상식적으로 보면 매치가 잘 안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COG 이론이라고 한다. Cognitive Dissonance Theory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생각을 바꾸기와 아니면 보상 주기 합리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걸 처음에 이제 인지 부조화 이라는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 게임은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의 의식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것. 그래서 이제 생각 바꾸기라고 하는 거고, 혹은 아니 그냥 게임을 접는 법이 있다. 그런 건 이제 행동을 바꾸는 거죠. 행동을 바꾸는 거고,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게임도 많이 해도 돼. 이걸 합리화라고 하는 거지. 또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 힘들다. 그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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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팅 그래서 뭐 이런 인지부조화의 쓰여가 있다. 원래 이제 패스팅을 싫어하면 이제 boring한 경우와 이제 뭔 소리야? 패스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결론만 바라보면 보상이 크면 자기 합리화를 더 자주 하고 보상이 작으면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1억을 이 일을 하면 1억을 줄게 하면 강제로라도 이 일은 재밌는 거야 라는 생각해서 그래서 아니 뭔 소리야 이 일을 하면 돈이 많으면 뭔 소리야 나도 헷갈린다 잠깐만. 하여튼 결론만 생각해. 그냥 돈을 많이 주면 합리화 과정이 더 자주 일어나고 돈을 조금 주면 생각 바꾸기 과정이 더 자주 일어난다. 그냥 라피에르 연구가 이게 또 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속으라는 애티튜드와 표현 겉으로 나타나는 behavior는 좀 많이 다른 경우가 많다. 뭐 이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고 힘들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insufficient justification 자기 합리화 일종 그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post decisional discernance 이건 뭐 쉽게 말해서 내가 선택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 예를 들어 내가 딸기 아이스크림과 초코 아이스크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선택을 했다고 쳐. 그러면 이제 초콜릿을 먹다 보니까 딸기가 먹고 싶다. 왜 내가 딸기를 먹고 싶다. 이런 걸 이제 post decisional discerrance라고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야후와 신포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래 저 딸기는 맛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그래 초코가 더 맛있으니까 내가 이걸 선택한 걸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하면 된다. 내가 성적을 조져도 나보다 조진 놈이 많을 거야 혹은 이 성적을 잘 받아도 앞으로 목표가 더 높아져서 더 힘들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도 비슷한 개념이다. 내 상황인데 하여튼 또한 이제 justification of effort가 있는데 이는 이제 뭐 노력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 근데 이 미션이 만약에 위험한 미션 혹은 불법 혹은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는 미션일 때 그런 어려운 미션일 때 그 미션을 해내서 들어가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그 그룹에 들어가면 그 그룹에 대한 충성심이나 뿌듯함 그런 게 더 훨씬 높아진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올 때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그룹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만약에 그 그룹 들어오는 게 어렵지 않다면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 그래. 어렵구만. High elaboration, low elaboration, 뭐 cognitive processing의 과정이 꼼꼼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 혹은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 머리 아프다. 아, 잠깐만. 아무리 생각해도 약 효과가 떨어졌어. 안 돼. 아, 인생. 다시 달릴 때가 됐구나. 그렇다. 이것이 공부, 내가 왜 이거를 찍고 있는 걸까? 찍으면 좀 더 공부를 잘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걸까? 아니면 안 터졌네. 내가 삶은 무엇인가?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맛이 갔구나. 하여튼 다음으로 넘어가서 social facilitation이 있다. 그게 이제 한국어로 대충 해석을 하자면 사회적 촉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관중 효과라는 것들이 있다. 이제 내가 만약에 운동선수야. 운동선수 혹은 이제 어떤 분야의 전문가야. 긴장을 이제 엄청 많이 하고 막 두려움에 떨진 않고 적당히 하기 때문에 이제 남들이 응원을 해준다면 나의 능력이 높아질 거다. 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내가 이제 응원 잘 못해도 환호성을 받으면 arousal, 즉 각성이 다시 높아져서 anxiety를 같이 증가해서 방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제 남을 의식할 때 좀 더 잘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이런 게 이제 social facilitation. 우리가 집에서 혼자서 공부할 때보다 혹은 남들이 이제 같이 많이 있는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공부가 더 잘 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또 육상 같은 것도 내가 혼자 달릴 때보다 남들과 같이 달리게 되면 페이스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더 기록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이제 social loafing, 이건 또 반대인데, 예를 들어 이거는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이 같이 할 때 나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조별과제를 할 때 이거는 어떻게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똑같냐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 그래. 한 놈이 캐리해야 돼. 다른 사람과 같이 할 때 나의 효율이 떨어진다. 나는 대충 남들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일부 나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다 같이 F를 받는다. 근데 F는 안 주더라. de-individuation. 이거는 개성적인 게 아니라 그룹으로 통일되는 현상을 말한다. 좋다. 내가 어떤 그룹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그룹에 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적응이 되는 거다. 나는 이제 젤리를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친구들이 다 젤리를 좋아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이제 젤리가 익숙해지고 맛있게 되는 거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스탠포드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시했던 감옥 실험인데, 사람들한테 랜덤으로 간수 역할이랑 죄수 역할을 부여해줬더니 사람들이 너무 그거에 몰입해가지고 진짜 죄수처럼 간수들 역할 맡은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관리를 했다. 그런 실험이 있었다.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룹 디시전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risky shift effect가 있다. 이거는 그룹일 때 더 리스크가 큰 결정을 한다는 거다. 내가 만약에 원래대로라면 이제 하지 않았을 만한 짓거리도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좀 더 무리수를 줄 수 있다는 거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있다. 내가 혼자 대충 비트코인 하면 적당한 선에서 약간 쫄려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팔아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이걸 그룹으로 하면 사람들이 다 뭉쳐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더 오를 겁니다. 이건 기형이 메타예요. 올라갈 겁니다. 하고
함께 다 가자를 외치다가 다 떡락한다. 그래도 탈타임을 놓치고 같이 망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룹일 때 더 리스크가 큰 결정을 내리는 거다. 혼자일 때는 약간 좀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반면 그룹을 있을 땐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호한다는 거다. 레드브리스다. 젠장. Group polarization. 사람들끼리 몇 마디 하면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다. 예를 들어서 보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약간 진보 있는 사람들끼리 계속 말하면 둘 다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groupthink가 있고 내가 혼자면 생각을 하지 않았을 생각을 단체로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만장일치를 태어나도 좋아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룹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게 하려고 그걸 그룹의 의견에 대한 반대를 내지 않는다. 그런 거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 그룹에서, 정치의 당에서 뭔가 어떤 무리수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그 개개인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생각이 극단적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전체에 대한 반기를 들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동화가 되고 그게 그룹 디시전으로 변환이 되어서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정책을 내거나 등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다. 목 막혀. 뭐 말하기는 힘들다. 하여튼 일단 12챕터를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 12챕터를 적당히 하고 잠깐 영상을 멈추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conformity, 수능과 관련된 것, 수능,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 그림을 보여줬을 때 기준이 되는 선 한 개가 있고 그에 비교를 할 수 있는 세 개의 다른 선들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선과 같은 길이의 선을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라는 실험을 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맞는 길을 딱 구할 수 있었는데 딱 4명의 연기자를 투입해서 4명이 다 누가 봐도 다른 짧은 선을 투입을 했을 때 짧은 선이 다 맞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같은 오답을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을 통해서 이제 5가 한글로 뭐예요? 라고 하면 답은 당연히 5라고 하면 될 것을 주위 앞에 모든 사람이 4라고 대답한다면 자기도 따라해서 4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걸 이제 normative influence라고 표현을 한다. 그렇다. 어렵다.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익명성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글쓰게 하거나 이럴 때는 오답률이 다 떨어지고 정답률이 올라간다고 한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normative influence는 평범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회에 동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informational influence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정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남들을 보면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다.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나 체제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또 다른 경우 이제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인포메이셔널 인플루언스 대표적인 게 대구 지하철 참사에 있었을 때 한창 이 여간 기차 안에서 연기가 막 뿜어져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나가지 않으니까 도망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앉아있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이제 나가야 되는 확신이 없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다 안 나가니까 안 나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인포메이셔널 인플루언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렇다. 하여튼 다음은 compliance. compliance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 persuade를 해야 한다. 이때 설득을 해야 하는 사람이 compliance다. 그럼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 몇 가지 방법인데 foot in the door 테크닉이 있고
door in the face 테크닉 있고 lowballing 테크닉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foot in the door는 쉽게 해서 문에 발을 댄다라는 건데 우리가 집을 발을 살짝 들이다가 점점 그게 발이 한 걸음이 점점 커지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래서 작은 걸 요구하다가 점점 더 큰 요구를 하게 되는 건 이게 이제 foot in the door 테크닉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도를 아십니까 해서 처음에 작은 걸 요구하다가 점점 돈을 많이 요구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 그게 이제 foot in the door 테크닉이 되는 거고 door in the face 테크닉은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엄마한테 엄마 나 이 게임기 시리즈를 다 사줘. 당연히 안 사주겠지. 이렇게 만약에 이제 한 200만 원이라 쳐. 다 사줘 하면 말도 안 된다라고 하겠지. 그 다음에 그럼 이 5만 원짜리라도 사주면 안 돼? 라고 하면 그래 뭐 5만 원 정도야 하면서 사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원래 목표인 5만 원을 살 수 있는 것. 앞으로 이제 참고해야겠다.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고 할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 부른 다음에 그럼 이거라도 안 돼요? 그치만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low bowling technique 있는데 야구에서 유래된 개념이다. 쉽게 해서 옵션 효과야 이거는. 이게 쉽게 해서 차 살 때 보면 이제 옵션 효과라는 게 있는데 옵션이 다양하게 있는데 막 이 오디오는 추가하려면 얼마가 들고요, 에어컨은 뭐 얼마가 들고요, 뭐 이건 이 시스템은 얼마가 들고요, 이런 옵션들이 잔뜩 넣어놔서 이걸 얻고 싶으면 이만큼 돈을 내세요. 그냥 안 그러면 그냥 노옵션으로 사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뭔가 점점 이제 옵션을 사서 결국엔 풀옵션을 찍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풀옵션을 찍기 위해서 의지를 불태운다. 뭐 이런 거다. 다음은 이제 obedience가 있고 어떤 사람이 명령을 듣는 것이 obedience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밀리그램의 이제 실험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문제를 푸는 학생 역할을 한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출제하고 틀리면 벌 준 선생의 역할을 한 사람한테 주면 participant가 confederate에게 문제를 내주게 되고 틀리면 전기 충격을 준다. 그러면 너무 심해져 학생은 아파하고 선생님은 선생님 역할 맡은 사람 그에 대한 죄책감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때 딱 리서치가 난입해서 그러니까 연구자가 난입해서 계속 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앞에 연구자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는 obedience, 즉 복종해 보인다. 특히 만약에 이제 이 연구자가 그냥 옷이 아니라 뭔가 진짜 전문가, 의사 복장이라든지 이런 의사 가운이라든지 이런 엄청 전문가스러운 의상을 입었을 때 더 강한 obedience를 보이게 된다. 이게 이제 복종 효과라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특히 이제 경우에 그렇다.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과거 옛날에 사이비 종교 사건인데 존스타운 존스타운 학살 이런 존스야 하여튼 그런 양반 교주가 사이코 교주가 하여튼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다 그 존스타운이라는 마을에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걸려가지고 이제 이게 망할 것 같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교인들을 독극물을 마시게 해서 죽였다. 그 주스를 마시고 쓰러지는 모습을 사람들이 봐도 이 오비디언스 복종 효과 때문에 결국 복종형에 복종해서 마시게 되었다. 뭐 이런 예시를 들 수가 있겠지. 물론 존스타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저항이 있었다고 하지만 단 내가 이거 개념을 외우는데 그런 사소한 디테일까지 다 챙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aggression이 더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때를 의미한다. 해를 가할 때 intention을 가지게 된다. 이제 여기는 이제 생물학적 요인, biological effect가 있는데, 이거는 aggression과 관련된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일 텐데, 맞나? 하여튼 남성 호르몬이라고, 뭐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없는 건 아니고 비율이 적은 거지만, 남자라고 해서 모두가 여자보다 공격적인 사람은 아니죠. 여자보다 더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은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좀 비율이 높아서 여성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는 남자도 물론 있고, 하여튼 뭐 whatever. 가설엔 뭐 유전 뭐 어쩌고 저쩌고 있고, 그 다음에 situation effect, 이건 약간 환경적인 상황적인 요인인데, 이게 타고나게 aggression이 이제 높은 게 아니라, 공격성이 높은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건데, 주로 이제 frustration, 불만, 이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럴 때 공격성이 이제 많이 일으켜진다. 예를 들어 내가 막혀, 이제 차가 막히고 막 이럴 때 누가 끼어들기 하면 그에 대한 공격성이,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공격성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situational effect.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진짜 지각할 것 같고 회사에 늦을 것 같고, 회사에서 일단 상사에게 깔게 눈에 뻔한데 누가 갑자기 끼어들기를 해서 진짜 빨리 파란불에 놓쳤어. 그럼 욕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social and cultural factor, 이거는 사회에서 용인되는 공격성. 예를 들어서 수치상으로 5 정도의 공격성 보여주는 게 어떤 문화에서는 정말 공격적이라고 표현해서 뭐 제재를 가는 사회가 있을 수 있고, 그래 5 정도야 뭐 무난하지, 괜찮지 뭐 이 정도면, 이라는 생각을 가진 이런 문화가 보여줄 수도 있다. 공격성과 반대되는 요인으로는 altruism, 이타주의, altruism 하면 GT밖에 생각이 안 나. 하여튼 altruism이 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논란이 있는 게, 예를 들어 이제 봉사를 했을 때 이게 이 이타주의가, 이게 선을 내가 착해서 도와주는 건가, 아니면 이 도와줌으로써 인한 받는 대가를 바라고 도와주는 건가 생각했을 때 좀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보답을 만약 진짜 가정을 해서 헌혈은 내가 헌혈을 하면, 요즘 보상 같은 거 주니까 이제 영화 표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 이게 아웃트루이즘이 맞는가? 혹은 남 지갑을 떨어져서 주워서 주인을 줬더니 그 주인이 고맙다고 해서 거기서 얼마를 꺼내서 나한테 줬다. 그럼 그 행위는 아웃트루이즘이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다. 하여튼 아웃트루이즘에 관련된 유명한 효과가 bystander effect가 있는데, 이건 도와주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것. 이게 과거에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뉴욕의 어떤 데서 사람들이 막 사람을 두들겨 패. 어떤 남자가 어떤 사람을 두들겨 팼어요. 칼로 막 흉기를 위협하고 찌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막 창문 열고 막 다 지켜봐. 그러니까 범죄자 또 도망갔거든요. 그럼 다시 사람들이 갔구나 하고 다시 문을 잠가. 다시 범죄자 돌아와서 다시 공격해. 다시 창문을 열어봐. 그래서 아무도 나가서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창문 잠깐 보고 괜찮았네 하고 닫은 거예요. 그게 이제 반복이 되고 결국에 이제 피해자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이제 이 주위에 이제 방관자들, 이 사람들은 막 말하는 게 이제 잘 몰랐다, 혹은 관심이 없었다, 혹은 잘 뭐 그냥 대충 싸우는 건 줄 알았다, 이런 거. 그래서 내가 altruism을 발휘하고 싶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상황이 내가 알고 있는 상황과 다를까 두렵기 때문에도 도움을 잘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연기자를 고용해서 만약에 한 사람이 두들겨 패는 연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마침 지나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경향을 보이고, 다수가 모여있으면 누군가 한 명 도와주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안 도와주는 경향이 있다. 이건 어느 인간 사회나 똑같이 나타나는 형태이라. 마지막으로 personality를 만들 때는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proximity를 자주 봐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자주 봐야 relationship, 관계가 높아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다.
뭐 그런 것들 뭐 아니면 유사한 게 있으면 더 맞을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 행동의 유사성 뭐 취향의 비슷함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더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relationship 즉 관계 발달에 뭐 이런 것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뭐 육체적인 거 혹은 생각이나 아니면 공통점으로 가지만 뭐 취미 특히 이런 게 비슷하다면 더 많은 relationship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만약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버릇을 어느 정도 따라한다면 그 사람이 호감을 살 수 있다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연구 결과도 실제로 있었다. 상상력 사전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팩트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whatever. 12챕터 끝. 진짜 개 힘들다. 아, 인생.